자, 손민국 내신 대비해서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거 95% 이상 분석을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나올지는 모를 것 같은데 잡고 계시면 돼요. 이게 보통 1학년 2학기 때 다루는 작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1학년 2학기 때 다루고 절반 정도 1학년 1학기 때 다루는데 1학년 2학기 때 다루면 국어서까지도 다루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문법에서 중세국어를 배운 경우에는 중세국어를 여기서 엮어서 내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국외음화 되기 전인 거야.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15세기에는 없다가 한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후 근대국어부터 슬슬 서울 쪽에서 경기 쪽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지금은 없었지만 나중에 지금 나타나는 거다라고 해서 저기가는 저각시 됐습니까? 저기가는 저각시 본득도 한데라고 말 건 거, 저기 누구 아는 사람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필기했니? 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도 글을 쓰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는 거야. 점점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게 제일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주목하실 표현법은 무조건 나와요. 100% 나오는 개념이야. 첫 번째는 대화체야. 자, 그럼 대화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잠깐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는 게 대화, 대화적, 대화체. 때때로 대화의 형식 이런 거 헷갈려해. 두 번째는 또 뭐냐? 대화가 나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독백이 있죠. 독백적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희곡 같은 경우에는 뭐도 있었니? 방백도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다분히 문법적이에요. 정확하게 문법으로 나누셔야 되는 건데 옛날에 이걸 다루는 문법 개념이 발전되지 못해가지고 문법에서 못 다루고 막 여기저기서 다루다가 그걸 현재는 담화 파트에서 다루고요. 그 담화 파트를 더 심화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화용론, 화법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담화의 요소 가지고 분류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내가 대화하는 상황, 담화 상황을 보자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 1인칭 화자입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걸 들어주는 사람 2인칭이죠. 청자예요. 자, 그럼 봐봐.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데 둘 사이 어떠한 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소통의 의지가 있냐 없냐야. 네 번째, 소통이 실제 실현되냐 되지 않냐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정확하고 엄밀하게 대화라고 했을 때는요, 화자도 있어야 되고요, 청자도 있어야 되고요, 소통 의지를 가지고 소통을 해서 실제 소통도 이루어져야 이걸 바로 대화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필기하고 있니, 이제? 대화체라는 건 뭐냐면 이 체라는 건 문체야. 그 문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 어조에서 보통 확인하게 돼. 어조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니? 의도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개념은 뭐냐? 문체는 당연히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그 개성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화시키는 과정에서 문체라는 거는 뭐가 됐냐? 조가 됐고 조는 대부분 어미가 됐고 선어마어미의 기능이 뭐였지 민재야? 미안해 자꾸 얘기해서 선어로의 기능이 뭐였죠? 세 가지가 있어. 시제, 높임, 추측. 맞습니까? 그래서 어미 중에 선어마어미 특히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제, 높임, 추측. 즉 뭐냐? 선어마어미는 시제 같은 경우 영어의 will 같은 게 미래 시제이기도 하지만 추측이나 의지 미래를 표현하게 되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문체, 체라는 말이 나오면 뭐랑 동의하냐? 의지, 의도랑 동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화자가 명시적이든 아니든 청자가 명시적이든 아니든 실현이 됐든 말았든 대화의 의도가 있으면 대화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학교 선생님마다 또 다르다. 그러니까 정확하긴 이게 맞아. 그냥 이게 맞아요. 제가 15년 전부터 서울대 국어교육 학석박 할 거 없이 현직 전형직 교사분들에서 수납어라는 개념 교재를 60명 넘는 분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 3대 개념 교재가 있다 그랬잖아. 1번 이베스 윤회적인 나비효과, 2번 공교의 16개념, 그리고 3번 베이너의 수납어가 있었는데 정말 가장 많은 전문가가 참여했던 교재가 수납어야. 빛은 못 봤지. 다시. 그래서 결국엔 이걸 따라가게 돼 있거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대화체라고 하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의 의지 의도가 있으면 대화체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독백체도 나왔지. 소통의 의지가 없으면, 소통의 의도가 없으면 그러면 독백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독백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소통 의지도 없어야 되고 소통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말은 해야지 누군가가 화자는 있어야 돼. 근데 청자는 당연히 소통 의지도 없고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있든 없든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없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있을 수는 있어. 옆에 사람이. 근데 걔를 안 듣는 거 가정하고 혼잣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세모를 친 거냐면 화자의 혼잣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이야. 그럼 화자의 혼잣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대화 상황에선 청자였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냥 독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 언어를 듣지 않았으니까 청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체라니 말이 붙었을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의지가 확실하게 없는 거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실제 실현은 얘는 좀 애매해. 왜? 내가 혼잣말 했는데 옆에가 괜히 들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대화의 의도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독백체나 독백의 의도였는데 걔가 그냥 들은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정리하잖아요. 다시 얘기한다. 대화는 화자 있고 청자 있고 소통은 있고 실현이 돼야 돼. 독백은 화자만 있고 나머지가 없어야 돼. 근데 체라는 게 붙으면 뭐니까? 의지, 의도니까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다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적이란 건 뭐냐? 그런 성격이 있다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무슨 성격이 있다야. 대화의 성격이 있으면 대화적이라고 하는 거고 독백의 성격이 있으면 독백이라고 하는 거야. 독백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대화적,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독백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방백인데 당연히 방백 화자 있죠. 청자가 관객일 뿐이야. 화자는 청자한테 뭐 했다? 소통의 의지 당연히 있고요. 소통도 실현돼야 방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백적이다, 방백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면 희곡에서만 나타나는 형태니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필기 정리하시고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상황을 발상해서 작품에 녹여내는 것 자체가 되게 참신했었기 때문에 이 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거의 대화체를 처음 쓴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힙합의 시작이 누구야? 이런 거야. 요즘 이제 항상 이제 래퍼들은 군 면제거나 공익이거나 그런데 이번에 군필자면서 그 다음에 유튜버인 AK47이 나와서 다 씹어먹었어. 예를 들면 이제 왜 그렇게 난리가 났냐? 아, 얘네들은 기존에 없던 래퍼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게 나왔으니까 예술적이 된 거고 그 예술성 때문에 대중성이나 아니면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다시. 그래서 정철도 일종으로 지금 뷰티풀 러디 같은 AK47을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송민국은 AK47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으면 그냥 헛소리 그만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대화체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대화체의 시작을 했으니까 누가 얘기를 한 부분이냐면 여기는 갑녀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갑을병정이라고 순서를 매긴 거고 요즘 누구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아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냥 뭐 붙잖아요. 이렇게 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익명으로 붙잖아. 그러니까 익명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갑녀의 대사야. 갑녀가 누굴 본 거야? 을려를 보고 대화 시작하는 거야. 저희가는 저 각시 본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는 각시는 누구겠어? 당연히 을려죠. 그럼 이것을 말한 화자는 누구겠어? 당연히 갑녀죠. 갑녀와 을려의 대화체이다. 무조건 100% 내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꼭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저 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지. 본 것 같은데요는 뭐야? 봤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여기도 무슨 법? 서리법이라고요. 근데 서리법은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니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흰색으로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2번 서리법. 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대화체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특히 대화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하늘천자잖아. 천인데 뭐라고 써? 천이라고 썼지? 역시 뭐야? 국외음화야.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쳐드릴 건데 얘는 다들 국외음화 되기 전 거예요. 천상에 백옥경을 어때야 이별하고 니별도 뭐니? 이거는 두음법칙인 거잖아.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두음법칙도 지금 쓰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 그러니까 문법적인 건 빨간색으로 따로 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냐?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공간 배경이요. 그럼 공간적 배경이 나온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이 공간 배경에 대해서 제가 넘버 3 해가지고 저쪽으로 끌고 와서 필기를 좀 할게요. 이쪽으로 봅시다. 그냥 제가 문득 얘를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재수할 때 거기서 했거든.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곳이 그냥 본인들 이제 주장이야.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곳이 있어. 그럼 봐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만큼 그 동네가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천상 백옥경은 요즘으로 치면 수도야. 뭐 또는 뭐 강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뭐 그런 데에 뉴욕 애들은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애들은 꼭 그래요. 뭐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특히 뉴욕에서 온 애들은 뭐라고 하느냐? 더 시티라고 표현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냥 더 시티라고 정관사 덜을 붙임으로써 그 도시에 살아라고 한다는 얘기야. 되게 재수없다고 뭐라고들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야. 일종의 자부심을 볼 수도 있겠고. 됐어? 그 시대의 삶의 중심을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정말 잘 나갔다는 얘기야. 왜 그럼 잘 나가는 동네 때려치고 왜 시골로 가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천상 백옥경이 있다는 건요.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 뭐가 있겠어? 지상이 있겠지. 천상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얘들아? 지상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천상계, 지상계로 나누고 있는 거고, 다시 천상계, 지상계로 나누고 있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누구? 그래. 화자와 청자의 현재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 되게 잘 나가다가 왜 지금 여기 가고 있어? 라고 대화의 물꼬리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여기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이잖아. 자, 보고 계시면요. 왕이 사는 곳이잖아. 당연히 왕이 사는 곳이니까 권력이 중심이고 모든 걸 다 갖춘 곳이고 여기서는 당연히 권력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뭐겠어요? 얘네는 탄핵됐다든지 아니 유배됐다든지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됐니? 그렇게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왕을 님으로, 신하를 누구로? 여성화자로 표현했다. 여기까지 같이 세트로 보시면 되겠네요. 필기 정리하시고, 정리되셨으면 이쪽으로 봅시다. 그래서 뭐래? 아니 어떻게 그 배국경 놔두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런가 봐봐. 여기는 서리법이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의문문이야. 맞잖아. 진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디 가세요? 라고. 여기는 본 사람 같은데요? 알지. 본 사람 같은 데가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서리법의 가능성이, 얘는 그냥 아예 의문문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요. 선생님 5초씩 한번 잡아주십시오. 보이지? 자, 계속 갑시다. 너구나라고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럼 봐. 여기 화자가 지금 누구로 바뀐 거야? 을료로 바뀐 거야. 여기는 너 2인칭은 누구니? 갑녀였죠. 그래서 이제 대화의 상황인 거고 화자가 지금 바뀐 상황이고. 자, 그럼 봅시다. 너구나. 여기는 감탄사예요. 아까 4번까지 했었나? 이제 5번. 자, 감탄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법이야? 영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내 사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내 얼굴, 내 고동이 님이 괴양직, 괴다는 사랑하다야. 그러니까 님이 나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좀 예뻐서 우리 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어딘지 날 보시고 나라구나 딱 여기셔가지고 나도 님을 비춰서 별로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지냈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전혀 없이, 여기까지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교태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부터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 탓 때문에 결과로 우리 둘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 당시 왕은 절대 지존이잖아. 그러니까 왕은 절대 지존이었기 때문에 왕 탓은 절대 불가능이야. 전부 누구 탓해야 돼? 내 탓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 탓 깔고 가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뭐 굳이 이제 필기를 하자면 군뜻, 뭐 다른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네, 필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자, 봐봐. 이런 건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6번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대꾸법이라고 한번 해볼게. 또는 유사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한번 해볼 건데, 그러니까 대꾸라고 하면 좀 좁혀서 보잖아요. 뭔가 내용이나 구조가 대응을 이루는 거야. 자, 그러면 구라는 건 문법적으로 뭔지 알죠? 구가 뭐니? 문법으로 봤을 때 단어 플러스 단어가 하나의 의미단위나 하나의 품사단인 거지. 이런 걸 대꾸라고 하는 거고, 되게 그래서 넓게 쓰이는 개념이고. 자, 어떻게 대꾸인 거냐? 봐봐. 누워서 서술어져. 생각한 거지. 서술어 1, 2.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 연결해줬고. 앉아서 다시 생각하니, 헤어보니. 물론 여기는 서술어가 3개 나왔지만, 그럼 얼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얘 그 때문에 다른 거잖아. 그냥 유사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봐. 뭐가 내용적으로 누워있다와 앉아있다가 내용적으로, 생각하다와 헤아려 보다가 내용적으로도 대응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대응이고 구조적으로도 대응인 거야. 됐니? 이런 거는 그래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필기해 줘버리면 뭐 이것만 가지고 4시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두 개, 몇 개 예시 들어드리면 여러분 다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자꾸 이제 중세국어를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인데, 이 아래아 같은 거는 보통은 아라고 읽으시고, 안 되면 으라고 읽으시고, 안 되면 기타 모음 드시면 돼. 그러니까 보통 첫째 음절에선 아, 둘째 음절 이하에선 으, 그리고 때때로 다른 모음으로 가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메가티지. 됐니? 연철인 거야. 맞니? 메갓이라고 써야 되는데 메가티. 연음으로 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비읍시옷 발음을 다 했어. 그러니까 브싸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야? 쌓여있다라고 된소리 표기하면 돼. 그래서 자음군은, 자, 근데 자음군이 우리가 자음군 단순하는 어말에 있는 자음군 단순하고 쟤는, 그렇죠, 어두 초성이 있잖아. 그래서 어두 자음군은 뭐가 됐다? 그냥 된소리가 됐다. 그러면 빠허신이보단 쌓여신이, 아, 쌓여있다가 됐겠죠.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 뭐 했으니까 비읍시읒 히읗 연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얘가 됐겠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고. 됐어? 그래서 제가 왜 중간중간 문법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 어려운 문법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못 읽잖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 저걸 외우자면 끝도 없어.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가티,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면 되지. 가티. 원래 뭐 했던 거야? 가치였던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묶어서 얘가 된 거잖아. 아래야 아로 대응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전 나올 때마다 계속 고생하느니
그냥 지금 정리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나 뭐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읽는데 문제가 없어야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계속 봅시다. 그래서 누구 탓하는 거야? 내 몸에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탓하는 거죠. 그래, 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원인은 누구다? 나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할까? 이런 것도 이제 대꾸법인데, 봐봐. 하늘이라고 원망을 하겠냐? 하늘을 원망하겠냐? 사람을 원망하겠냐? 허물하겠냐? 봐. 허물하다, 원망하다. 내용적으로 대응이죠. 하늘과 사람도 내용적으로 대응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대응되는 이런 부분을 대꾸라고 하는 거고, 얘는 정확해. 히라 히라 하며 하며 하라 라고 아예 동일 통사구조 반복이 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때려 외우시면요, 여러분 공부는 반토막 나, 3분의 1 토막 나, 다 까먹어. 근데 이해 바탕으로 하시잖아.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떤 외부 지문 나와도 다 대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굴 원망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서러워서 풀어서 헤아려 보니, 서러워서 풀어서 헤아려 보니 조물주 신의 탓이로다. 신의 탓을 한 게 아니죠. 뭐를 한 거야? 신의 뜻이라고 알아들은 거지. 그럼 신의 뜻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수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 탓이고요. 2차적으로는 뭐 하겠다? 수용하겠다는 거야. 신의 뜻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신의 탓을 했다가 아니라, 아, 신의 뜻이구나. 수용을 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다만, 진짜 신의 탓을 했다고 해석하는 선생님이 없으실 건데, 만에 하나 내신 필기가 이번에서 다르다면 이건 질문을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필기해드린 건요, 그냥 전형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내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드렸는데, 진짜 만에 하나 학교 선생님하고 제 필기가 다르면 꼭 가져오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설어서, 풀어서,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해석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메가티라는 거라든지, 쌓여라든지, 탓이라든지 전부 다 연철, 연음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보일 거야. 시옷이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으로 뒤로 갔고, 여기도 마찬가지 티읕이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가서 연음으로 쓰이고 있잖아. 이런 것들 그냥 발음해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고전도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해보셔라?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라고. 그러면 읽힌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서사라고 합니다. 서사. 자, 그럼 서사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그냥 왜 서사인지도 모르고 때려오면 뭐해? 자, 얘들아, 우리가 서본결이라고 했을 때 서는 뭐야? 시작이야. 그럼 시작을 어떻게 했어? 그래, 먼저 감녀가 을려한테 안녕 이라고 하면서 너 어디 가? 라고 얘기했던 거고, 을려가 나 이래서 어디 가고 있어? 라고 지금 한 번 대화를 주고받았잖아. 이해됐어? 어디서 끊어줘야 돼? 한 번 대화가 완결되는 데서 끊어줘야지. 그 서사는 한 번의 대화가 완결되는 지점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생각 마세요라고 한 건 그 얘기를 듣고 에이, 그렇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지금 누가 대꾸해 준 거겠어? 원래 맨 처음에 대화 시작이었던 감녀. 얘는 사실 주인공은 아니야. 그치?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을려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옆에서 추임새 넣어주는 앤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화자가 감녀로 바뀌면서 여기서부터 본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서사의 주제라고 하면 뭐겠어? 그래, 왜 얘가 천상백옥경에서 이별하고 가는지를 다루고 있지. 감녀가 아는 척했고 을려가 대답을 했어. 왜 이동 중인지. 그래서 왜 이동 중인지, 내 탓이에요. 신의 뜻이에요. 하면서 질문. 어디가? 왜 이동 중이야? 아유, 내 탓이고 신의 뜻이야. 라고 한 번의 대화 구조가 끝나면서 서사 마무리 끝이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때려 외우시면 어차피 다 까먹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의미단을 잡거나 나름의 논리관계를 잡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왜 여기서 감년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감년은 T냐 F냐? 아무리 봐도 F네. T면 뭐라고 하겠어? 분석 잘했다. 내가 봐도 너는 좀 문제가 있더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면 T인 거고,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F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F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F니까 이거를 국어적으로 써보자. MBTI적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거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필기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넘어가서 그랬더니 맺힌 일이 있대요. 맺힌 일이 있대.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화자는 누구야? 을려가 화자가 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하니까 이제 화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겠죠. 님을 매셔서 내가 님을 알아. 자, 요즘 뭘 잡아야 된다고?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 인과구조 잡으시라 그랬고, 원인 C, 결과 E, CE 구조도 잡으시라 그랬어. 님의 의미를 내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는 설명을 근데 하려는 게 아니라 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고 있군요. 그러면 자, 봐. 내가 생각하는 님인 거잖아. 그럼 시적 대상이 님으로 바뀐 거고, 님에 대해 무슨 얘기하고 있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라고 모순법, 서리법 쓰면서 9번. 서리법의 의도는 뭐야? 님에 대한 걱정이죠. 편하신 날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고 있고. 춘한의 고열.
춘. 봄에 지금도 눈 내렸다며. 눈 내렸대요. 저기 강원도에 폭설왔대. 그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기상이변도 있을 거고 꽃샘추위 같은 게 있을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여름 되면 뭐야? 고열. 뜨겁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즉 님의 상황, 계절에 따른 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고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자, 그래서 춘, 봄이죠. 고열은 언제겠어? 여름이죠. 추일은 가을이죠. 동은 겨울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나는 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하셨는 것도 계속해서 서리법 보이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4계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야, 이제는. 그럼 매일 우린 뭐 하니? 식사하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밥부터 먹잖아. 그래서 죽조반,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먹고 계시는지. 그래서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식사를 한다, 일상이잖아. 그 일상, 내 일상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식사 끝나고 이제 밤에 자야 되잖아. 언제? 그래서 밤에 잠은 제대로 자시는지. 그래서 4계절뿐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뿐만 아니라 아예 님의 수면까지도, 일상,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라고 표출하는 부분. 됐습니까?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본사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대화를 주고받았고, 여기에 주제는 뭐니까? 님 걱정이야. 그러니까 서사는 주제가 뭐였어? 길 가던 애가 물어봤고 왜 내가 이동 중인지 대답을 했고요. 본사이든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님 걱정이에요. 사시사철 님 걱정하고 있어요. 끝이야. 됐습니까?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님을 걱정했으니까 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의 소식을 아무려나 하자 하니 내가 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굳이 이제 논리구조 잡자면은 이거야. 앞쪽이 님에 대한 걱정. 님에 대한 걱정은 왜 생기는 거야?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뭐 연애했을 때 뭐 어디야 뭐 이러면서 맨날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게 걱정 때문일 수 있는 거잖아. 걱정을 해결하는 법은 연락이지.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연락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식을 알려고 했더니 지금이야 뭐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별의별 것도 있지만, 물론 요즘 카톡 안 쓰지, 네? DM 쓰니? 뭐라도 있지만 요즘은 그래, 옛날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는 사람이 편지를 가져다 줘야 인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사람이 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서리법도 서리법인데 뭐야? 약간은 체념적이야.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체념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체념적이라고 읽으셔야 돼. 또는 저기 잡고 계세요. 단절 상황이라고 읽으셔야 돼. 왜? 나는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단절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또 해야지. 그 단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한 거야. 어떻게? 어디로라도 가가지고 이동해서 님 가까이 가는 거죠. 또는 님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게 해결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 님은 저기 궁궐에 살고 계셔. 그런데 산도 엄청 많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여기서 나와서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 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해서 높은 매에 올라가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또 안 되지. 뭐 때문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구름과 안개는 당연히 어떤 의미겠어요? 12번. 여기도 무조건 나온다 얘들아. 구름, 안개 전부 다 뭐야? 단절, 높은 매도 마찬가지 뭐야? 다 나와 님 사이에 소통을 막는 단절의 역할을 해. 됐어? 그럼 봐봐. 나와 님을 막고 있는 게 첫 번째. 왜도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두 번째. 내가 올라가서 보려고 하니까 막 가려있는 구름도, 안개도 여기 있는 왕을, 님을 볼 수 없게 하는 단절의 수단들이지. 됐니? 그래서 단절의 소재들 확인하시고. 상천이 어두워. 1호를 어디 보면,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일은 봐봐.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에요.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게 태양이고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게 달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두워서 왕을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가까이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서 어둡다. 그 어둠 때문에 왕을, 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나의 상황은 지금 단절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필기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 내가 일단 해결 방법을 어디를 가서 산에 올라갔지? 산에 올라갔더니 해결이 안 되잖아. 어디로 가봐야 될까? 배를 타고 가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보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한 거야? 차라리 물로 간 거야. 왜? 백길이라도 알아보려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단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교통수단을 바꿔본 거죠.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었던 단절 상황을 필기하고 있지, 얘들아. 뭐로? 교통수단으로. 배라는 교통수단을 해결하려고 한 거야. 근데 역시 또 바람도, 물결도 결국에는 나를 막는, 나를 단절시키는, 나와 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소재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사공이 있어야 연결을 해줄 텐데 사공은 없는 빈 배가 역시
나와 님을 단절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주황색으로 색깔을 칠할게요. 그러니까 즉 여기는 전부 다 대조적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해결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를 바라보는 그냥 수용 쪽 자세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님과의 소식이 이어지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해결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100% 수용은 아니야. 근데 이거야. 지금 결국에는 0을 두고 봤을 때 내가 님과 연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님과 단절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봐. 나의 이제 의지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수용 쪽으로 볼 건데 이제 이거예요. 얘가 신의 탓을 하지 않고 이랬다면은 좀 더 의지적으로 볼 거야. 그래서 계속 어떤 상황이야? 일단 단절 상황이야. 연락을 시도하지만 의지는 있었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고 있었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2차 곡선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 사람이 아예 100% 수용은 아니지만 의지적이기도 하지만 일부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는 그 상황이 계속 오는 거구나. 자 그럼 보자. 이 사람이 지향하는 건 뭐야? 연락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현실은 뭐야? 그런데 단절이야. 이 사람이 지향하는 건 뭐야? 의지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현실은 단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수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디테일한 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필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질문을 꼭 저랑 같이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안 놓치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제, 서사, 본사 2. 주제는 뭐였다고? 님과의 단절 상황이야.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했으나 극복이 지금 불가능해. 여기까지 필기 되셨죠? 5분 안에 끝낼게요. 필기 다 하셨고. 자 그럼 봐라. 해결 방법이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면 본사 3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현실적 해결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해결이야? 가상적 해결이야. 꿈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본사 3입니다. 본사 3의 주제는 뭐라고? 현실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꿈에서 해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모처음에 이제 얘는 처마, 그러니까 저기 초가집 처마를 얘기하는 거고 찬자리에 밤이 왔고 밤이 왔으니까 자 그래도 밝혀놓은 거거든. 등을 왜 밝혔을까? 님을 환대하기 위한 수단이야. 근데 님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얘는 무용한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비난이 적은데 역지나야 내가 결국에는 님을 오기를 계속 빌다가 역지나야 힘이 다해가지고 지쳐 서서러서 잠이 잔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희망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정성이 지극한 덕분에 꿈에서라도 님을 봤어. 그리고 님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죠. 너무나 반갑는데 님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 너무나 안 좋으니까 아 어떡해 라고 하면서 필이 되셨습니까? 님하고 얘기를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여기는 이제 자기의 바람이야. 왜? 드디어 자기의 소통이라는 바람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소통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소통이 안 되기 시작을 해. 목이 메었어. 결국 어떻게 됐어? 닭 울음소리에 깨버렸어. 결국에는 소통을 못했죠. 열받겠죠. 그러니까 닭을 타다겠지 이제.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봐라. 본사 3은 주제가 뭘까? 그래. 본사 2는 님과의 단절 상황이고 본사의 3은 님과의 단절 상황을 가상, 꿈에서라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해결을 못했어요. 꿈에서도 소통의 가능성이 생겼으나 결국에는 소통을 못하면서 끝났어. 자 마지막 이제 결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결사까지니까. 아이고 라고 하면서 감탄사 아이고 다 필요 없다. 허무하다 라고 얘기한 거지. 한 15번째 감탄사가 나와 있고 허사로다, 허무하다 라고 얘기했고 이 님이 어디로 갔을까 꿈에서 깨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멍 때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해서 생각을 한 거고 자 그럼 봐 결국 꿈에서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 어떻게 해결하겠대? 그러면 차라리 죽어서 해결하겠대. 그러니까 쉬다라는 게 죽겠다는 얘기야. 죽어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죽으면 뭐가 됐어? 나걸로 환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서 달빛이 돼서 어떻게 님 가까이에 가고 싶은 희망을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누가 하자라고? 을려라고. 자, 근데 그 을려 얘기를 들은 감녀가 한마디 해줍니다. 뭐라고? 에휴, 너무 예쁜 얘기 하시네. 아니, 그쯤 됐으면 비가 돼가지고 후려쳐야죠. 됐습니까? 각시님. 그래서 을려님.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달보다는 비가 돼가지고 좀 존재감 확실하게 알리시죠. 이해됐어? 이렇게 하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 해석이 이 정도면 끝났고 얼추 내신의 출제 포인트는 95% 이상 잡았는데 학교 선생님 필기가 여기를 넘어가진 않을 건데 혹시나 저랑 좀 다른 내용이 있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꼭 저랑 질문 정리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요약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어디서 출제가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특성 같은 거 정리해드리는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